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 집적 나누는 부분이 좀 불편하니까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주로 쓸 겁니다. 특히 1차로 나눌 때. 그럴 때 혹시 왜 그렇게 하면은 다항식의 나눗셈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없나? 수학에 관심이 있고 또 수학을 잘하려면 사실 이런 원리들을 좀 궁금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학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 오늘은 이 조립제법의 원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조립제법을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조립제법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x의 3차 다항식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 일반적인 다항식 이렇게 있는데 이 x에 대한 3차 다항식을 x에 대한 1차식인 x-p로 만약에 나눈다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3차를 1차로 나누니까 몫은 몇 차가 나와야 돼? 당연히 2차가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1차로 나눴으니 나머지는 1차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상수항밖에 안 남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거야.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요 피제수와 제수는 주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 피제수와 제수들의 요 개수들, 선생님이 파랗게 네모칸 쳐놓은 A0부터 A3까지 그리고 P값은 주어지는 값이 되겠지. 요 개수들만을 가지고서 잘 조립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정계수, 바로 이 목의 미정계수인 B0 비환 B2 그리고 나머지 R값, 요 빨간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입니다. 직접 나누지 않고 요 개수들만을 가지고 뜯어서 조립해 가지고서 모르는 미정계수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측에 있는 요 다항식을 한번 전개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식은 이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좌변에 있는 개수하고 우변에 있는 개수하고 어떻게 돼야 돼?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서 요거를 이렇게 등식으로 놉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요 A0, A1, A2, A3가 아니고 B0, B1, B2, R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B0, B1, B2, R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가만히 볼게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B0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랑 똑같아? A0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B1은 A1에다가 PB0를 곱한 걸 더한 건데 이 B0가 A0니까 이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구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또 B2라고 하는 값은 A2 값은 주어진 값이고 P값 아는 값이고 B1은 다시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B2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R은 나머지 값은 A3 주어졌고요. P값 주어졌고 B2는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암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하나 만드는 거죠. 다시 볼게요. 이 틀이 똑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던 그런 틀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피제수의 개수들만 이렇게 뜯어다가 이렇게 놔. 그리고 요 x-p 값, 제수를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있죠? 요걸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뭐예요? 바로 p죠? p를 여기다 놓고, 그리고 요 줄은 더하는 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b0. 요게 a0의 값이 곧 뭐가 나온다는 얘기, b0 값이 나온다는 거고, 요 두 개를 곱해가지고서 이제 여기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A1에다가 PB0, A1에 PB0 요 값이 뭐가 되는겨? 결과가 B1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요로 더해. PB1에다가 A2 여기다 쓰고 난 다음에 A2를 더한 값, 그게 바로 뭡니까? B2 값이 되는 것이고 계속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해오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고 더해서 R값을 만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몫의 최고차항부터의 내림차순으로의 개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 이제 이거는 x에 대한 세제곱항을 예를 들은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n차라고 한다면 그것들의 요 규칙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요걸 기납적인 관계로 정의를 내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수학적 기납법을 배울 텐데 초기 조건하고 이런 식들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해요. 점화식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B0 값은 A0랑 같고 요걸 가만히 보면 B2는 A2 번째랑 PB1 요거보다 하나 낮은 거다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B의 n번째 요 개수는 A n번째 플러스 P n-1번째 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기납적 관계를 n차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틀을 만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해가지고서 여기 나온 bn-1에다가 p를 곱해서 여기다가 쓰고 그리고 요 두 개를 곱해서 더하면은 그 다음 항에 나오는 일반적인 이러한 조립제법의 원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항식을 1차로 나눌 때 조립제법을 봤는데 이게 그럼 다항식을 1차로 나눌 때만 되는 것이냐? 우리가 2차로 나누는 것은 조립제법이 없습니까? 물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2차식을 나눌 때도 가능한데 아까 방법이랑 똑같아요. n차를 내가 만약에 2차로 나누었다. 그럼 이제 그 몫이 이제 n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n-1차 나올 거고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1차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들 아까처럼 똑같이 전개를 해가지고서 좌변과 우변에 같은 동차의 개수끼리 비교를 해. 그래서 쭉 정리를 역시 이렇게 해서 틀을 맞춰서 넣으면 2차로 나눌 때 조립제법도 가능한데 여러분들 2차로 나누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고 이렇게 나오면 이걸 외우고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그냥 직접 나누는 게 빠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 필요 없고 하지만 분명히 2차로 나눌 때도 조립제법이 가능한 것이다. 원리는 항상 일반적인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조립제법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걸 신경을 안 쓰면 내 조립제법을 써놓고서 문제를 다 풀었는데 답이 틀려. 어디서 틀렸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앞쪽에서 1차로 나눌 때의 조립제법을 만들었던 원리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항식을 1차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일반적인 1차식은 ax 플러스 b라고 이게 그죠? 이걸 나누면 왜 목 qx와 나머지 r을 구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조립제법을 할 때는 이걸로 나눠진 형태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실질적인 조립제법 형태는 아까도 봤지만 아까 여기 x-p라고 놨잖아요. 요 값을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래서 그렇게 조립제법을 하면 나는 ax 플러스 b로 나누고 싶으나 실질적인 조립제법에 의해서 나눠질 때는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는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얘기야. 그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몫이 뭐가 나와버리면 요걸로 나눠버리면 몫이 qx가 나오는 게 아니고 aqx가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봐. 나는 실질적으로 ax 플러스 b로 나누어서 몫을 qx, rx를 구하고 싶지만 조립제법을 쓰면 이걸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어서 나누는 값은 aqx라는 몫이 나와버려요. 나머지는 변화가 없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실질적인 모력을 구하려면 이 aqx를 a로 나눠야지만 진짜 몫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2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써서 구한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제 먼저 이 개수들을 이렇게 뜯어서 놓고 그리고 요 값이 0이 되는 값을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0이 되는 값이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조립제법을 써. 그럼 이 나타난 결과를 내가 몫과 나머지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나머지는 그대로 변화가 없어. 이 변화가 없어. 근데 요거의 몫을 그대로 써버리면 2x제곱, 이게 이제 2창이고 1창이고 상수항일 거니까 상수항 0이니까 2x제곱 플러스 4x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몫은 내가 2x-1로 나눈 몫이 아니라는 거야. 이 몫은 뭐가 된다고? x-2분의 1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의 몫을 찾으려면 요 x 앞에 있는 개수 뭐로 2로 나눠야지만 즉 2로 나눈 x제곱 플러스 2x 이게 진짜 몫이라는 거야. 이걸 몫이라고 착각해서 다른 문제를 계산해 버리면 다 틀리게 된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조립제법을 썼을 때의 조립제법의 요 형태에 나오는 몫은 즉 항상 x의 개수가 1인 놈으로 나눈 몫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그걸로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ax 플러스 b로 나누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항상 요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사실 1일 때도 나누는 건데 나누나 마나기 때문에 그대로 쓴 거지만 1이 아니면 반드시 a로 나눈 몫을 여기다가 써야지만 진짜 몫이란 얘기. 하지만 요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하니까 나머지는 나눠주면 안 돼.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몫의 개수들만 x의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어서 답을 찾아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조립제법을 써서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떠한 다항식이 x에 대한 1차식의 거듭제곱의 항들로 이렇게 나열했을 때에
요 개수들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내림차순골로의 미정계수 결정하는 건데,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연속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미정계수를 구할 때 이런 문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일반적으로 봐볼게요. 만약에 3차짜리가 있다. 어떤 다항식이 주어졌겠지. 그것을 요런 꼴로 만들었을 때에 요 앞에 있는 a, b, c, d 값을 어떻게 찾는가의 문제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다항식을 내가 x-알파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되겠죠. 요걸로 나누면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d값은 주어진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요 목 있잖아. 요 목을 다시 x-알파로 또 나눠봐. 자, 그러면 아까 요 몫을 다시 x-알파로 나누면 다시 여기 목과 뭐가 생겨요? 나머지가 생기지. 그 목을 다시 x-알파 똑같은 방법으로 구했을 때 요 나머지가 다시 뭐가 된다는 얘기야? C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원리로 요 몫을 다시 또 x-a로 나누면 그때의 나머지가 b가 되고 그때의 맨 앞에 있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개수가 a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그 상태를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내가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당식이 있는데 얘를 x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내림차순을 한번 써본다고 해봐. 그때 여기 있는 미정계수 a값, b값, c값, d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물론 이것을 전개를 해서 자유변의 개수를 비교하면서 연립해가지고 ABCD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적당한 수치 4개 뭐 0,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연립해가지고서 ABCD 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4개의 식을 연립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연속조립법을 이용한다면 쉽다는 얘기죠. 즉, 이 식의 ABCD를 구할 건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니까 얘를 이제 x-2로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여기 있는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끄집어서 이렇게 개수를 쓰고 그리고 내가 x-1이 나눌 거니까 요걸 0으로 만드는 값이 뭐예요? 2죠. 근데 이거는 1차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을 때 그때 요 값을 x-1은 첫 번째 요 뭐가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요 D 요게 D게 요 값이 뭐가 된다고 D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건 뭐가 되겠어? 바로 여기서의 요거의 개수들이잖아요. 요거의 개수들. 그 개수들을 다시 또 어떻게 한다고? x-를 또 나눈다고.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서 이제 요 값이요. C값. 그때 나온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 이제 C가 되는 것이고 다시 그 몫이 있잖아요. 요 몫을 다시 또 어떻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나누면 그때의 요 나머지 값이 여기서 뭐가 나오고 이제 b가 나오는 것이고 요 앞에 있는 a 값이 나와서 a, b, c, d를 계속 연속 조립제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요 앞에 있는 미정계수를 찾아 나갈 때도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좀 편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1차식을 앞으로 다항식을 나눌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조립제법을 써가지고서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거고 실적인 그걸 이용해서는 문제들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잘 익혀드는데 특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조립제법을 할 때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조립제법을 써서 계산했는데 나는 항상 답이 틀려. 근데 어디서 틀렸는지를 몰라.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막 그래. 왜 틀렸는지를 모른다고. 그것은 어떨 때는 맞겠어요. x의 개수가 1인 놈으로 조립제법을 했을 때는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뭔가 답이 잘못 나와. 근데 자기는 어디서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야지만 조립제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익혀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